이 사진을 발견한 건 이사를 준비하면서였어요. 2013년 고등학교 졸업식 날 마지막 가족 사진이에요. 구겨진 모서리를 조심스레 펴보는데 그날의 기억이 또렷이 떠올랐어요. 졸업식이 끝난 후 아버지는 늘 그러시던 것처럼 한마디 던지셨죠. 다들 의대 갈 나이에? 그때의 저는 반항 가득한 18살. 머리는 갈색으로 염색하고 교복 치마는 짧게 줄이고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시던 모습 그대로였죠. 매일 아침 신문을 보시던 아버지. TV 볼륨은 항상 4, 저보다 동생을 더 예뻐하시는 것 같아 고작 그런 것들로 서운해했던 제가 있었어요. 의대 진학을 위한 참고서들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쌓여갔고 밤마다 몰래 그림을 그리던 저는 매일 아버지와 충돌했죠. 성적표를 봤던 날이면 친구들은 저를 걱정스레 쳐다봤어요. 너희 아버지 또 오시는 거야? 그땐 그 걱정이 관심인 줄도 몰랐네요. 미술은 취미로 하면 되잖아. 담임 선생님도 어머니도 말씀하셨지만 제겐 그게 전부였어요. 그림이 제 삶이었는데 결국 예술대학 원서를 쓰던 날 아버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날부터 식사 시간에 아버지의 수저 소리도 사라졌죠. 졸업식 날 사진관에서 어머니는 애써 웃으셨고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보셨죠. 그게 마지막 가족 사진이 될 줄은 몰랐어요. 첫 학기 기숙사의 짐을 풀 때 어머니만 오셨어요. 아버지가 바쁘시대. 뻔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죠. 드로잉 수업, 디자인 실습. 제가 꿈꾸던 시간들이었는데 왜인지 가슴 한켠이 늘 무거웠어요.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컸나 봐요. 명절이면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저는 창가에 앉아 집 방향을 바라봤어요. 전화번호를 누르다가 지우기를 수십 번. 상을 받을 때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 저 잘하고 있어요. 하고 말하고 싶었는데 자존심이 그걸 막았죠. 주말마다 걸려오는 어머니 전화. 아버지는 잘 계시죠? 늘 던지던 질문이었는데 대답은 항상 짧게 끝났어요. 졸업작품 전시회 날 멀리서 아버지를 본 것 같았어요. 검은색 양복을 입은 뒷모습. 확신할 수 없었지만 가슴이 뛰더라고요. 디자인 회사 신입사원이 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집 앞까지 갔어요. 하지만 초인종은 누르지 못했죠. 가족사진 촬영과 보정이 주요 업무가 된 게 운명 같았어요. 다른 가족들의 행복한 순간을 담으며 우리 가족을 생각했죠. 모니터 속 행복한 가족들 사이에서 문득 아버지 얼굴이 떠올라요.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아 두려웠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아버지를 봤어요. 머리가 하얗게 새셨더라고요. 제가 타고 있던 칸으로 들어오시는데 급하게 다음 역에서 내렸죠. 도망치듯 내린 지하철역에서 한참을 걸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의 번호로 문자를 썼다가 지웠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어느 월요일 오전 갑자기 온 전화. 언니, 아버지가. 동생의 흐느끼는 목소리에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풍경이 마치 흑백 여화처럼 보였죠. 제발, 제발, 중얼거리며 손톱을 깊게 파고들었어요. 10년 만에 마주한 가족들.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고 동생은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봤죠. 산소 마스크를 쓴 아버지의 모습. 항상 꼿꼿하시던 분이 이렇게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래요. 은퇴 후에도 새벽부터 밤까지 경비 일을 하셨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문득 떠오른 기억.
운동의 날 달리기 하던 제 모습을 가장 크게 응원하시던 아버지. 언제부터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 걸까요? 처음으로 아버지의 밤을 지켰어요. 불규칙한 심전도 소리와 산소 호흡기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죠. 주름진 손등에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그 손이 예전에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어느새 제 손이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의 잠든 얼굴을 오래 봤어요. 주름 하나하나에 제가 모르던 세월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저를 보시고는 놀라신 듯 눈을 깜빡이셨죠. 말씀은 없으셨지만 눈가에 고인 눈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고 마른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담당 간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의식이 없을 때도 제 이름을 여러 번 부르셨대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햇살이 드는 창가에서 아버지께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 생활, 직장에서의 일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우연히 발견한 서랍 속 제가 실린 잡지들, 상장 복사본, 심지어 제 전시회 팸플릿까지. 아버지는 늘 저를 지켜보고 계셨네요. 조심스레 수저를 드시는 아버지께 먹여드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어릴 적 제가 밥을 흘릴 때마다 닦아주시던 그 손길이 생각나서 아버지와 함께 걷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차근차근 한 걸음씩 내딛다 보니 우리 사이의 거리도 조금씩 좁혀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퇴원하는 날이 왔어요. 휠체어를 밀고 가는데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내가 그림 참 잘 그리더구나.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노래였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신발장, 벽지, 그리고 냄새. 시간이 멈춰 있던 것처럼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처음으로 들어간 아버지의 서재. 책상 위에는 제 전시회 사진들, 신문에 실린 기사들. 하나하나 정성스레 스크랩해 두셨더라고요. 제 방은 떠나던 날 그대로예요. 책상 위 미술 도구들, 벽에 걸린 습작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손대지 말래? 10년 만에 첫 식사. 여전히 말은 없으셨지만 이번엔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아버지가 제게 반찬을 먼저 건네주셨죠. TV를 보며 처음으로 나눈 대화. 그래서 회사는 어떠니?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아버지의 질문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밤하늘을 보며 아버지와 맥주를 마셨어요.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죠. 너 이제 술도 잘 마시는구나.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다가 부엌에서 마주쳤어요. 아버지가 커피를 타주셨죠. 너 블랙으로 마시지? 제 취향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게 놀라웠어요. 거실에서 함께 옛날 앨범을 봤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아버지가 한 장 한 장 설명해 주셨죠. 이때는 내가 그림 대회에서 상 받았을 때야. 우연히 본 아버지의 핸드폰 배경화면. 제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서 저장해 두셨대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도 계속 저를 찾고 계셨다는 걸. 퇴원 후 재활 삼아 동네를 천천히 걸었어요. 어린 시절 다니던 문방구, 제가 다닌 초등학교. 아버지와 함께 추억을 되짚어 갔죠. 문득 아버지가 미술용품점에 들어가자고 하셨어요.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보렴. 서툴게 고르시는 물감과 붓이 어색하고도 감사했어요.
회사 일 끝나고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아버지가 문자를 보내셨어요. 오늘은 늦지 말고 들어오너라. 치킨 시켜놨다. 이제는 주말마다 집에 와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아버지가 마당에서 운동하시는 소리, 어머니가 부엌에서 준비하시는 소리, 이런 게 일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10년 만에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거든요. 아버지는 넥타이 매는 걸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어색해 하시면서도 설레하시는 게 느껴졌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고치는 우리 가족. 아버지는 흰 셔츠에 검은 양복, 처음으로 제가 고른 넥타이를 매셨어요. 어머니는 새로 파마하신 머리가 잘 어울리세요. 사진 작가님이 포즈를 잡아주실 때 아버지가 살짝 긴장하시는 게 보였어요. 제가 먼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팔짱을 끼웠죠.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리는 순간 아버지가 제 어깨를 살짝 감싸 안으셨어요. 따뜻했어요. 모니터로 사진을 고르는데 아버지가 수줍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하나 더 찍을까? 이번엔 V도 해보시고 웃음도 더 자연스러우셨어요. 사진 촬영 후 가족 식사. 오랜만에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곰탕집에 왔어요. 술도 한잔 하시면서 처음으로 제 어릴 적 이야기를 해주셨죠. 이제 우리 거실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렸어요. 출근할 때마다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주말이면 아버지와 동네 산책을 해요. 가끔은 제 작업실에도 들르시고 어색하게나마 그림 이야기도 하세요. 이건 무슨 뜻으로 그린 거니? 처음으로 제가 준비한 생신 파티. 케이크 위에 촛불을 켜고 아버지께 드린 선물은 제가 그린 아버지의 초상화였어요. 받으시면서 눈물을 훔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이제는 출근 전에 들러 아버지와 커피를 마셔요. 서로 말은 많지 않지만 그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져요. 요즘은 아버지도 취미가 생기셨어요.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키우시는데 제가 그림 그리는 걸 보시더니 꽃 그림도 한번 그려달라고 하시네요. 가끔 아버지가 제 작업실에 오셔서 조용히 그림 그리는 걸 보세요. 예전엔 불안했을 시선인데 이젠 든든한 지지가 되어주시죠. 처음으로 계획한 가족여행, 제주도로 가기로 했어요. 비행기표를 예매하면서 아버지가 수줍게 웃으시네요. 바다, 참 오래간만이구나. 주말 저녁이면 같이 TV를 봐요. 예능 프로그램에 웃으시는 아버지, 조용히 뜨개질 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서 스케치하는 저.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어요. 이제는 매달 한 장씩 새로운 사진을 찍어요. 어색했던 표정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죠.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그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한 전시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나 10년의 기다림. 제가 준비하는 첫 개인전이에요. 아버지는 아직 모르시죠. 10년간의 시간을 그림으로 담았어요. 아버지가 몰래 모아두신 제 자료들, 제가 그리워하며 그린 아버지의 뒷모습,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일상까지. 정기 검진하러 오신 아버지와 함께해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걸어요. 예전에는 이런 게 어색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찍은 아버지의 뒷모습, 주말 산책할 때 함께 찍은 셀카, 가족 저녁 식사 시간, 하나하나가 보물 같아요. 드디어 초대장을 만들었어요. 아버지께 특별히 제가 직접 손글씨로 썼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에 넣으면서 아버지의 반응이 궁금해지네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초대장을 건네드리는데 손이 떨려요. 아버지는 천천히 봉투를 여시고 글자를 읽으시다가 안경을 벗으시네요. 이게 다 나랑 너의 이야기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밤늦게 걸려온 아버지의 전화. 내일 내가 첫 번째로 가도 되니? 목매인 아버지의 음성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전시장 문을 열기 전 제일 먼저 오신 아버지. 처음으로 넥타이를 매시고 머리도 세트하고 오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여는데 아버지도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아버지와 나 10년의 기다림. 전시장 입구에 걸린 제목을 보시고 아버지가 한참을 서 계셨어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데 아버지의 어깨가 살짝 떨리시더라고요. 첫 번째 섹션은 기다림이에요. 제가 없던 10년 동안 아버지가 모아두신 것들. 스크랩북, 전시의 팸플릿, 신문기사. 하나하나가 그리움이었네요. 그리움이라는 제목의 공간. 제가 몰래 그린 아버지의 뒷모습들. 지하철에서 스친 날의 스케치. 매년 아버지 생신마다 그렸던 축하 카드 습작들. 한 작품 앞에서 아버지가 오래 머무르세요. 제가 고등학생 때 그린 아버지의 초상화. 당시엔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림이에요. 아빠, 이때도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다시 시작. 병원에서 찍은 사진부터 최근의 일상까지 서로를 이해하게 된 시간들을 색으로, 빛으로 표현했어요. 전시의 마지막 작품은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을 바탕으로 그린 대형 캔버스예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감싸 안는 모습. 그때의 따뜻함을 그대로 담았죠. 하나둘 찾아오는 관람객들. 아버지는 조용히 구석에 서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가끔 누군가 감동했다고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 짓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보이셨어요.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가 감동적입니다. 저도 아버지에게 전화해야겠어요. 방명록에 쓰여진 메시지들을 아버지와 함께 읽어보았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전시장.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아빠가 미안해. 아니에요. 저도 미안해요, 아버지.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전시회가 끝나고 아버지와 단둘이 커피를 마시며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어요. 사실 아빠도 화가가 되고 싶었단다. 처음 듣는 아버지의 꿈 이야기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밤거리를 걸으며 아버지가 들려주신 청년 시절 이야기. 가난했던 시절, 꿈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 그리고 저에게 거는 기대가 사실은 본인의 미완성된 꿈이었다는 걸. 다음 날 아버지가 작업실에 오셨어요. 조심스레 물감을 만지시더니 나도 한번 그려볼까? 생애 처음 그리는 그림이 서툴지만 참 예쁘네요. 이제 토요일마다 아버지와 함께 그림을 그려요. 서로의 그림을 보며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 우리만의 특별한 추억이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1년 만에 다시 찍는 가족사진. 이번엔 아버지가 먼저 제안하셨어요. 우리 이제 매년 찍자. 작년보다 더 자연스러운 미소로 카메라 앞에 선 우리 가족.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1년간 그리신 그림들로 작은 전시회를 열게 되었어요. 주민센터 문화공간이지만 아버지에겐 인생 첫 전시회예요. 이번엔 제가 아버지의 전시를 도와드려요. 서툴게 그린 수채화들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누구보다 깊고 아름다워요. 주말 아침이면 함께 화방에 가고 물감과 붓을 고르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요. 이제는 아버지도 예술을 이야기하시네요. 그림 속에 담긴 감정을 읽으시고 색의 의미를 물으시기도 해요. 새로운 추억들이 쌓여가요. 아버지와 함께 그린 그림들, 전시회 사진들, 그리고 매달 한 장씩 늘어가는 가족 사진. 퇴근길, 아버지와 함께 보는 노을. 지연아. 네, 아버지. 행복하다.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10년의 기다림이 만든 이 특별한 관계,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지금,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마음을 전해보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